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일단 그냥 함수라고 했어요.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뭐 전혀 말 없고 그냥 함수라고 했습니다. 기억 fx가 연속 함수이면 절대값 fx도 연속 함수이다. 얘는 당연히 맞지. 원래 쭉 이어져 있는 함수를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린다라고 해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어떤 증명도 필요 없고 당연히 연속일 거야. 네, 보통 헷갈리는 게 이제 니은 보기에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값 fx가 연속이라고 해서 fx가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지. 여기는 지금 애초에 연속함수의 성질이나 이런 것 따위가 대부분 직접 증명이 없기 때문에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억은 너무나 명확하게 참이니까 붙어있는 애를 뭐 아무리 접어 올려도 당연히 붙어있겠지. 네, 붙어있지만 이런 함수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냥 가장 심플하게 이런 애들 이것도 함수 맞습니다. 자, 얘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 부분이 정확히 위로 가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절대값 fx는 연속이지만 원래 fx는 불연속이지. 이런 예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fx와 gx분의 fx가 연속이면, 자 둘 다 연속이면 gx도 연속함수냐라고 했어요. 이거는 얘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fx에 관한 조건 없어요. fx에 관한 조건은 없으니까 만약에 fx가 그냥 빵이면 될 것 같아. fx가 빵이고 뭐 gx를 가우스 x라고 해봅시다. 그럼 fx가 0이면 쭉 0인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도 함수 맞습니다. 그럼 얘도 연속이고 gx분의 fx를 구해도 이거분의 얘를 해도 그냥 빵이지. 둘 다 연속함수 맞아요. 근데 gx가 연속함수니 지금? 아니지. 이거 계단 모양으로 떨어져 있는 불연속함수. 이런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디귿도 땡입니다. 결론은 이런 발레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되는 게 낫겠죠. 이거 시험 시간에 매번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됐습니까? 대충 아니겠지 뭐 이런 건 안 돼.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발레를 찾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 212번이 뭐니? 아이고 복잡해 보인다. 자, 이건 뭐 옛날 센에 있는 건가 보다. 자, fx랑 gx가 지금 주어졌는데 gx는 볼 게 없네요. 그냥 연속인 함수지. 다항함수니까. 그 다음에 fx는 얘는 1 미만이랑 12 초과에서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연속일 거야. 1 미만에서 이렇게, 12 초과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서는 가우스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가우스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얘는 아마도 불연속인 점이 있겠지. 자, 근데 결국은 이게 수능 시험이든 학교 시험이든 가장 많이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gx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근데 fx는 지금 가우스 어쩌고 저쩌고인 점에서 아마도 불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랑 갖다 곱해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어 내달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쓰이는 아이디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뭐가 나오면 돼 그냥? 0이 나오면 돼요. 얘가 불연속이라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얘가 불연속이라는 이유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게 나오니까 불연속이지. 그럼 앞에 곱해진 애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뒤에가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빵이면 이 전체의 값은 계속 0으로 일정하게 나오죠.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별할 때는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내는 메인 아이디어는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할 때는 불연속인 점에서 곱해진 함수가 빵 나오면 됩니다.
함수의 함수값이 0 나오면 된다. 그러면 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지만 100% 이건 아닙니다. 100%는 이건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가 예를 들면 좌극한이 마이너스 1, 얘가 좌극한이 마이너스 1, 그럼 곱하면 1, 얘가 함수값이 1, 함수값이 1 곱하면 1, 우극한이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곱하면 1, 이런 경우도 존재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아주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얘가 그냥 불연속인 점에서 뒤에 게 빵 나오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잽싸게 위에서 불연속인 점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제가 극한 처음 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우스 기호는 이 안이 뭐가 될 때 불연속이 되니? 정수가 될 때가 보통 불연속이라고 했죠. 정수가 될 때. 그걸 머릿속에 일단 담아 두시고 푸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대충 그림은 그려볼게. 실전에서는 제가 칠판에 푸는 것처럼 풀 시간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설명드리는 입장이니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 먼저 1 미만. 자,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뭐 기울기 11분의 2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니까 이 왼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 다음 12초과. 여기다 정확히 1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2 집어넣으면 24 빼기 13이 11이니까 1 나오죠. 12일 때 1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이제 요 사이인데, 얘도 정확히 1일 때는 뭐 지납니까? 마이너스 1 지나죠. 1일 때는 마이너스 1 지나.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의 범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 집어넣으면 가우스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 딱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란 정수잖아. 그 다음에 이거에서 2를 빼서 정수가 되려면 얘가 다음 정수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되죠. 다음 정수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되면 돼? 4지? 네, 정확히 4. 그러면 1 이상 4 미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정수는 그냥 가우스 바깥으로 빼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덧셈이나 뺄셈, 곱셈은 당연히 안 됩니다.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정수는 바깥으로 빼냈을 수 있다고, 가우스에서. 실제 해보시면 연산 결과가 똑같으니까. 자, 그럼 1 이상 4 미만이면 이게 뭘로 나옵니까? 1점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다? 그지? 1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1로 나오고 마이너스 1 아닙니까? 맞죠? 그럼 4.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를 작성해야 될까? 그럼 4 이상. 딱 4가 될 때 얘가 2라는 정수가 되고, 그 다음 정수가 되려면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9일 때 아니에요, 9. 이때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또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 4 이상, 즉 얘는 2 이상 3 미만이지. 2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2로 나올 거고, 2 빼기 2 하면 빵 나오죠, 빵. 9까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9 이상. 그 다음 범위는 12까지입니다. 12까지면 결국은 얘는 3점 얼마예요? 가우스 아니?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3으로 나올 거고 3 빼기 2니까 1 나오겠죠. 자, 이게 y는 fx겠지? 맞니? 어디랑 어디서 불연속? 4랑 9에서 불연속. 4랑 9에서 불연속인데, 그럼 그때 gx가 빵이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스몰 a, 스몰 b 둘이 더하면 23. 됐어요? 이거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아마 중간고사 보시면 그냥 100%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다라고 생각하고 길게 설명드린 거고, 실전적으로 볼게. 실전적으로 볼 때는 이 범위에서는 불연속점이 없지. 직선이니까 없잖아. 그럼 구간의 양끝을 봐. 1과 12. 일단 여기다 1을 집어넣거나 여기다 1을 집어넣거나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구간의 끝이 12. 여기다 12를 집어넣거나 여기다 12를 집어넣거나 똑같이 1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빠르게 암산으로 확인하시고, 그러면 구간에서는 붙어 있다는 얘기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정수가 되는 점만 빠르게 찾는 거예요. 실제로 센스 있게 푼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얘가 정수가 되는 점은 1 빼고, 그 다음이 4고, 그 다음이 9죠. 그래서 4랑 9에서 불연속이겠구나. 바로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설명드린 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시간 부족합니다. 설명을 빨리 드릴 수는 없으니. 226번. 자, 올림포스 고난도. 다음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죠.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는 1이지만 y절편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그럼 교점의 개수도 바뀔 겁니다. 바뀔 텐데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얘는 뭐 원이 아주 평화로운 원이에요. 원점 중심이고 반지름 루트 2인 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 빵개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때 교점의 개수는 빵개니까 FK는 0이에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만 관찰하면 되지. 이 아래쪽으로는 계속 그려봐야 계속 빵개고, 뭐 할 때가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바뀌겠니? 접할 때 아니야? 접할 때 한 개가 될 거야. 근데 얘를 판별식이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기보다는 그냥 뭐 얘는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이거 루트 1m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겠어? 지금 이거 45도니까 이거 2 나오겠죠? 2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2 찍히면 되겠지? 즉 k 값이 얼마일 때예요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쭉 올리다 보면 이 위로는 교점이 2개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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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이다가 다시 이렇게 접할 때 1개가 되겠지. 이때는 대칭인 상황이니까 2가 될 거고, 그쵸? 이때 FK가 1개, 그 위로는 계속 몇 개? 빵개. 그럼 빠르게 작성해보면 결국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FK는 그냥 빵이에요. 근데 정확히 K가 마이너스 2거나 K가 2면 FK는 1이 될 거고, 접할 때니까.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 FK는 2번 만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그래프는 뭐 크게 그리기 어렵지 않으니 제가 그냥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에서는 2개.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하면 0개. 그 다음에 정확히 2거나 마이너스 2면 1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하란 대로 해볼게. 이게 지금 y는 fx 그린 거예요. fk. 이걸 k축이라고 하면, 그죠? 자, k가 2에서 좌극한. 2 좌극한이면 이거 나오지. 2 나오는 거 맞죠? 기억 맞고. 니은. 자, 니은은 뭘 나타내는 거니?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는 점은 불연속인 점 말하는 거죠.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냐라고 물어봤는데 2개인 거 맞지? 2번 떨어져 있습니다. 디귿. 자,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 맞니? 방금 질문한 문제랑 똑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지만 앞에 게 뭐야?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빵이니까 이 전체는 0 나오지. 연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올차민. 네. 5번. 됐죠? 뭐야 이거 왜 안 먹어? 자, 그 다음이 290번. 자, 질문을 적절하게 해주셨네. 자, 이 문제는 따로 기억을 해. 그냥 외워.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릴 텐데 이게 9학년동과 평가 문제 나왔을 거야. 근데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평가원에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이거 평가원 교수님들 답이 틀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능이랑 평가원에서 수학 시험이 여태까지 오류 나온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학생들이 졌죠. 학생들이 진 이유가 이제 강사들이 푸는 방식으로 너무 익숙해지다가 얘도 그렇게 풀다 틀렸는데 여기서 제가 절대 주의할 점과 실제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극한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교사라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자, 미분계수의 정의가 F'1은 이건 제가 처음 가르쳐줄 때는 애초에 안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서 이해를 못 하실 거야. 자, 이게 F'1의 정의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게 정확히 수학에서 말하는, 고교 수학에서 말하는 F'1의 정의입니다. 이게 존재하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알파이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미분계수를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여기 분모에 몇 h가 있으면 F'1이니? 2h.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있으면 이게 F'1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을 철저히 하셨으면 센 같은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보면 이걸 한 번에 F'1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야. 보통 이거 막 나눠 쓰고 그러지 않니? 나눠 쓰고 그러는데 보통 강사는 그냥 한 번에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을 제가 그냥 적어드릴게. 이게 F'1이라고 해석한 경우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얘를 F'1이라고 해석할 때는 적어 이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만 가능해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면 저놈은 F'1로 해석이 돼. 오케이. 아니 선생님 여태까지 죄다 이거 F'1이라면서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잖아. 문제집에 보면 F'1이 주어지거나 fx는 다항함수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지거나 아니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멘트가 무조건 써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건 그러니까 특이한 문제야. 특이한 문제고 자 다시 결론.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혹은 fx가 다항함수다 이런 멘트가 있으면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F'1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런 멘트가 없으면 엄밀하게는 얘는 F'1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어떤 실제 컴플레인을 건 게 뭐냐? 이걸 걸었어.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보여드릴게. 평가원에서
얘가 존재한다라고 합답형에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h가 0을 향해 가면 둘 다 f1을 향해 가고 얘에서 뺀 게 여기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고 얘는 미분계수로 해석하면 2 곱하기 f'1이네 라고 해석을 하고 얘를 딱 봤더니 1에서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죠? 뾰족한 점이잖아. 안 되니까 학생들이 f'1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한값 없구나 라고 체크했다. 다 틀렸어요. 상위권 학생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한 학생들은 아예 안 틀렸고. 잠깐, 지금 이렇게 풀다 나한테 질문한 거 아니야? 아마 질문하신 분이면 꼼꼼히 푸셨으면 이게 2f'1이네. 근데 fx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1에서는 미분이 안 되네. 존재하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좀 그냥 외우셔야 돼. 만약에 k가 1이라고 가정하면 fx는 이거니까 1에서 미분계수가 없죠. 1에서 미분계수가 없습니다. 1에서 미분계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를 f'1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말이 헷갈리지. 다시.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나오든 여기 뭐 2h, 3h가 있든 다 f'1로 해석이 가능한데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얘는 순수하게 극한식으로 보셔야 돼. 미분계수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1에서 미분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얘는 절대 미분계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앞에까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써요? 100의 99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평화로우니까. 이건 특별한 예시고 특별한 예시를 따로 기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매번 분리해 써야 되고 제가 그럼 직접 극한값을 구해볼게. k가 1이다라고 가정하고 물론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겠다. 아니 근데 k가 1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위에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상수라며 위에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1에서 미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존재하는 거 보이면 되죠. 발레 찾을 때. 말이 좀 복잡한데.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와요. 이것도 헷갈려. f1 플러스 h, 여기다 1 플러스 h 집어넣어봐. 뭐 나와? 절대값 h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마이너스 h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h지. 여기까지 주세요. 여기서 학생들이 두 번째 머릿속에 물음표가 나옵니다. 자, h가 0을 향해 가면 이거 어디를 향해 가요? 0. 저는 0이라고 쓰지만 이게 0이야 무한소야? 무한소라고 했어. 칠판에 제가 0이라고 적고 0이라고 읽을 때가 많지만 얘는 뭘까요? 하나 물어볼게. 이게 뭐야? 계산하면? x값에 상관없이 0 아니야? 둘이 똑같은 애잖아. 0을 향해 가까워지는 거니? 그냥 0이니? 진짜 0이죠? 상수 0입니다. 상수. 얘는 상수 0이야. 그러니까 이 극한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이 아니고 분자가 진짜 빵입니다. 분자가 진짜 빵이면 극한값은 뭐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이게 두 번째 헷갈린 점.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아니라 얘는 진짜 0이라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 선생님 얘 0을 향해 가는데 얘가 0을 향해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 분자가 0이면 그 숫자는 0이지. 이거는 0분의 0 꼴이 아닙니다. 얘가 진짜 0이니까. 얘는 계속 0에 가까워지는 애고 얘는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1에서 미분 안 되는 애를 제가 찾은 거지. 외워. 그냥 발레. 자,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 물어볼게. 얘가 존재하면 1에서 미분 되는 거니? 얘가 존재하면 1에서 미분
가능한 거 맞아요. 이거 정확히 F'1의 정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얘가 존재한다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 아니라고. 그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야. 오케이. 따로 기억. 너무 추운가?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이네. 다음을 만족한다. 그리고 다항함수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고난도라고 붙어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쌤 같은 문제집에서 기본적인 문제에는 그냥 다항함수 차수가 다 주어지죠. 근데 얘는 차수가 안 나왔어요. 다항식이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항상 차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돼. 차수 방정식. 차수 방정식은 최고차항을 a 곱하기 x n제곱이라고 두고 항등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볼게. 이게 지금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이면 그냥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이라는 얘기지. 같은 식. fx가 1차식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fx가 1차식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1차식인데 이미 여기 2차항이 있어서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차수를 구할 텐데 사실 뭐 대충 찍어보면 2차식이나 3차식밖에 안 나와. 정 못 구하겠으면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두고 푸시고 아니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제가 fx의 최고차항을 n차항이라고 하면 fx는 a 곱하기 x n제곱 어쩌고 저쩌고 있겠지. 여기서 다른 걸 볼 게 아니야.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저는 최고차항만 볼 거예요. 최고차항. 그럼 좌변의 최고차항은 이거죠. 우변의 최고차항은 자, 이거 미분하시면 이게 f'x가 되겠고 먼저 1차식이면 안 된다는 건 확인했지. 1차식은 말이 안 됩니다. 1차식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그 다음이 2차식인 경우도 해볼까요? (2차식이면) 좌변은 얘가 최고차항이지. 최고차항만 볼 거야. 우변은 2차식이라고 가정하면 요 놈이 2ax고 맞지? 요 놈이 거기다 2x 곱했으니까 4ax제곱에 여기서도 2차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니? 응. 잠깐, 이거 뭐야? 우변의 최고차항.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구했나? 네. 자, 그럼 n이 2일 때는 일단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이상인 경우도 해봅시다. 3 이상인 경우를 해보는 이유는 3 이상이면 얘가 최고차항이 될 수가 있니?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 3차항이 나올 거예요. 3 이상이면. 자, 그럼 여기다 2x를 갖다 곱하면 이게 f'x의 최고차항이고 2x 곱하면 2an의 xn제곱. 양변의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이렇게 같으면 되고 지금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에이?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나오지? 모순이구나. 죄송. 맞네요. 자,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a는 몇 분의 몇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근데 2분의 1은 다항함수가 아니지. 지금 차수가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 쓰시면 무리함수죠. 루트니까. 자, 그럼 3차식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순. 이게 맞네. 2차식. 그럼 fx는 2차식이어야 되고 제가 최고차항까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이게 fx. 그럼 f'x는 이렇게 이제 지겹지만 양변 개수 비교. 이게 좌변. 우변은 2x 곱하기 f'x 플러스 저 뒤에 쭈구리들 쫙. 자, 여기서 최고차항 뭐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2b 플러스 1의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1차항끼리 개수 비교하시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겠고. 자, 이렇게 나오겠지. fx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다항함수라고 하면 차수가 분수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 분수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3 이상이면 최고차항을 비교했을 때 얘랑 얘가 최고차항이라서 둘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 둘이 같으려면 A가 빵이거나 N이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A는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그럼 N이 2분의 1이 나와야만 하고 N이 2분의 1이면 다항함수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2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이 342번. 길다. 근데 이것도 아마 센에도 있을 텐데 제가 센에서 혹시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건 배제하고. 자, 일단 다항함수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다항함수라는 말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변형식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고. 자, 그럼 얘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x가 1을 향해 갔을 때 분자도 0이 나와야 되니까 f1은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4니까 4는 마이너스 f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정확히 f'1 미분계수 이렇게 주어지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시그마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이 볼 텐데 시그마를 바라보는 관점은 늘 똑같아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의에 따라 그냥 나열해서 봐야 되는 거냐. 이거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분이 있어? 당연히 못 풀지. fx가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그냥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 일단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열을 제가 해볼게요. 숫자는 좀 크겠지. 자, K가 1일 때 시그마는 F1 플러스 H가 되겠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F1 플러스 2H고 K가 3일 때는 F1 플러스 3H고 계속 같은 규칙이에요. 어디까지? 10까지. 자, 이렇게 되지 않아? 맞죠? 이제 얘를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미분계수. 아니,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첫 번째 구한식을 멍하니 보면 얘를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10F1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K는 1부터 10까지 나열하고 더한 거니까 이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 그럼 센스 있는 분은 좀 나왔을 것 같아. 마이너스 10F1을 F 빼기 F1 빼기 F1 빼기 F1 몇 번 쓰면 돼? 10번 쓰면 되지. 10번. 미분계수로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써야만 합니다. 그럼 식은 약간 바꿔 써야겠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쓰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F1 10번 뺄셈 된 거 맞아? 맞고 쪼개 쓰기만 한 거죠. 쪼개 쓰기만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F'1 맞지? 얘는 F'1로 해석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2. 그럼 이게 또 F'1. 자, 얘도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써야 되니까 이건 지금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계수의 변형 다 됩니다. 이것도 F'1. 자, 시그마라는 게 어쨌든 규칙적인 수의 나열의 합이니까 똑같은 규칙일 거야. 마지막은 뭐겠니? 10F'1이겠지? 10F'1. 그럼 F'1로 묶어냈을 때 1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 10까지. F'1은 제가 스몰 a라고 해석을 해냈고 이건 55죠. 자, 이게 문제 110이라고 했으니 스몰 a는 2 나오면 되겠지. 됐죠? 됐고 그 다음이 센이지. 자,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자, 이거 함수 방정식 유형이라고 했죠. 뭐부터 일반적으로 먼저 구한다고? xy에 0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큰 함수 값이니까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약분되죠. f형은 3분의 1 나오지. 얘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하나 구해냈고 그 다음에 f'0이 2일 때 이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는 얘를 구해야겠죠. 이거를 정확히 미분계수에 정의대로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2022에서 미분계수의 정의지. 정의인데 그 다음에는 주어진 함수 방정식 한번 이용하라고 했어. 아주 특이하게 얘는 정의역에 이런 어떤 두 수의 합이 와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x의 2022 y의 h 집어넣어봐. 그럼 요 놈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3 곱하기 f 2022 됩니까? 이제 뭘로 묶어내는 게 이쁘겠니? F2022로 묶어내는 게 이쁘겠죠. 정확하게는 이걸로 묶어내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습니다. 3F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2로 묶어내면 앞에서는 FH가 남고 뒤에는 3분의 1이 남아야겠지? 내가 왜 이걸로 묶어냈을까? F형이 3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F'0이 2래매 이걸 뭘로 봐야 돼 그럼? F0으로 보면 되죠. 볼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뭐야 그럼? F'0이지? F'0이 문제 얼마래? 2라고 했죠. 2. 이게 F'0이자 2입니다. 그럼 제가 F'2022를 구해봤더니 얘는 그냥 함수값이니까 어떤 상수고요. 이렇게 나오겠지? 양변 얘로 나누면 그냥 6 나오죠. 맞아? 6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뭐 굳이 편미분으로 구하겠다라고 하면
현미분이라는 건 별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상수 취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로 간주할게. y는 상수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fy도 상수입니다. 그죠? 상수예요. 상수. 뭔지 몰라. 아무튼 이 상태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양변 미분. 얘는 양변 미분하면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달려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뭐랑 뭘 집어넣을지만 한번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겠네. 그럼 얘는 f' 2022가 되겠고, 아이고, 죄송.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나? 아니네. 아, 이건 구하기가 좀 어렵나? y에다가 안 되지. 아, 이건 좀 구하기 어렵겠다. 야. 자, 얘는 2라고 했으니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구해지죠. 이거분의 이거만 구하면 되니까 똑같이 6 나오겠지. 현미분은 당연히 대학 과정이니까 제가 증명 같은 거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파는 방식만 아시면 돼. 방식. 자, 그 다음에 312번. 자, 얘는 이제 도함수가 튀어나오게 하는 공식에 관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여기 뭐가 와야 되냐? 가에는 자, f'x 도함수의 정의 자체가 지금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t가 x를 향해 간다 라고 하면 여기는 얘가 와야 될 것 같아. 얘가 와야지만 t가 x를 향해 가면 둘 다 fx를 향해 가고 얘에서 1 뺀 게 정확히 여기 있으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도함수가 되겠지. 그럼 가에는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없으면 뭐 직접 구해보시면 되겠고, 그럼 가는 ft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빼기 fx.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1학년 때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했지, 제가 도함수의 정의가. 지금 제가 f'x를 애초에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보여드릴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되냐면 t에 x를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xn제곱 마이너스 xn제곱 x 마이너스 x니까 0 나오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x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얘도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a 세제곱, a 2번, b 1번, a 1번, b 2번. 조립제법으로 증명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수학 툴을 하면서 굳이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이 결론은 그냥 외우는 걸로. 근데 여기서도 물어본 건 이게 아니에요. 도함수를 여기 t-x를 힌트를 주어졌으니까 가는 충분히 채워볼 수 있고, 결국 나에 들어갈 내용만 물어봤으니까 여긴 t-x가 와야겠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 맞잖아. t에 x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럼 그대로 약분되고 나머지 요거 쫙 써주시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1번 나오겠죠. 1번. 왜 1번임을 다는 구할 필요도 없는 게 얘를 우리는 미분법으로 이미 뭐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닌가? 이거 정리하면.
오케이? 314번. 자, 14번까지는 하고 쉬었다 하자. 자, 차수 구하래요. 차수를 구하라는 말은 일단 형태는 똑같아. x, y에 모두 0 집어넣을게. 0 집어넣었으니까 뭐 이걸 이렇게 되겠죠. 자, fx의 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f'x의 차수를 구해서 fx의 차수를 예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미분계수를 썼지만 이번엔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겠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길지만 거의 늘 풀이가 똑같아요. 얘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h면 여기 y 자리에 다 뭐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항등식이니까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그럼 fx 플러스 fh 플러스 xh 마이너스 1 이게 물결무의 친부분이 되겠고 여기 빼기 fx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쪼개서 이쁘게 써야죠. h분의 xh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쭈구리들인데 얘가 f0이죠 지금 1이. 그럼 이거 f'0이지? 맞지? 그럼 h가 0을 향해 가든 말든 얘는 x고 이게 프라임 x란 얘기예요. 그럼 f'x가 결국 몇 차식이란 얘기입니까? 1차식이란 얘기지. 그럼 fx는 2차식이어야겠지. 얘는 차수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죠. f'0은 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수예요. 상수. 절대 뭐 1차식, 2차식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f'x가 1차식이란 얘기야. f'x가 1차식이니까 fx는 2차식이겠지. 거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졌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지. 그 다음에 다음을 만족시키고 f'0은 4다. 얘도 함수 방정식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양변 x, y 자리에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자, 함수값 하나 구할 수 있겠고 보기를 쭉 쫓아가 볼게.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2x 제곱이냐. 이거 항등식이니까 지금 이 식에서 얘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x니까 빵이고 얘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f형을 0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만 넘기면 기억 맞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f'x가 2x 플러스 4냐? 뭐 똑같네. 도함수의 정의. 자, 이게 프라임 x의 정의죠. 정의를 저식 그대로 또 쫓아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fx 플러스 h면 여기다 h 집어넣으면 되죠. 다. y 자리에만. 자,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 그럼 h가 0을 향해 가면 이렇게 쓰면 2x고요. 이거분의 이거. 이게 뭐니 근데? f형이 0이니까 f' 0이지. f' 0은 문제에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거 4입니다. 2x 플러스 4 맞죠 그럼? 디귿은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조건이니? 연속일 조건을 물어보는 거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연속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애초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인 거 맞죠? 뭐 올참이네, 올참. 그 다음이 322번.
자, 일단 얘는 무슨 미분법 써야 됩니까? 곱의 미분법 써야 되죠.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는데 이 항이 2개가 곱해져 있든 3개가 곱해져 있든 100개가 곱해져 있든 방식은 똑같다라고 했어. 앞에 거부터 하나씩 미분하시면 돼. 그럼 맨 앞에 거 미분하면 x-2, x-3 나머지 다 곱해지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두 번째 거 미분하면 x-1, x-3 짠짠짠 x-10까지 곱해지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미분하면 x-1, x-2, x-3 없고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는 맨 뒤에 걸 미분할 테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식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죠. 다 쓸 수는 없는데, 자, F'E는 특징이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는 다 빵이야. 이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다 빵이죠. 다 빵이니까 이거 다 빵입니다. 이것도 0이고 이 뒤에 것도 0이고 이 뒤에 것도 0이고 얘만 살아남지 않겠어? 얘는 x-2가 인수로 없죠. 그럼 얘는 2를 직접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맨 뒤에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 즉 몇 개니 이게? 8개. 마이너스 부호를 8개 곱했으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고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뭐 8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8팩토리얼이라고 안 쓰셔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F'O는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다 0이죠. 그럼 이 중간 거 다 0이고 어떤 것만 살아남겠어? 이렇게 돼 있는 이 가운데 어떤 애만 살아남겠지. 그럼 F'오면 여기다 5 집어넣은 겁니다. 5 집어넣었으니까 맨 앞에 건 4가 되겠고요. 3, 2, 1. 그 다음에는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이건 4팩토리얼. 이거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곱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분의 이거는 뭐 적절히 약분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전체 부호는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구해 보시면 이건 일단 계산 문제니까 자, 329번 329번을 제가 앞에서는 보통 치환을 해서 풀었습니다. 치환해서 풀었는데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적으로 좀 풀어볼게. fx를 딱 봤을 때 다항함수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거죠. 굳이 멘트로 적어주지 않았더라도 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마지막에 극한식은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근데 얘는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풀기는 어려운 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고 얘도 뒤에 거 0, 뒤에 거 0이니까 f-1 빼기 f-1 무한대 곱하기 무한 속골이죠. 그럼 앞에서는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런 형태가 나오면 n분의 1을 치환했지? 그지 않아? n분의 1을 뭐 h가 됐든 x가 됐든 치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전적으로 좀 빠르게 풀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n을 이렇게 써도 되지. 맞지? n분의 1분의 1. 그 상태에서 저는 바로 읽어내 볼게. 뭐 이 방식도 결국은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0분의 0꼴 맞아? 맞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이잖아. 그럼 얘도 0이죠. 그럼 이제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볼게.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자, 그럼 n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둘 다 f-1을 향해 가고 얘에서 얘를 빼면 n분의 2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만들라고.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f'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분 모의 2분의 1이 있으니까 번분수식 풀어내면 이렇게 가겠죠. 자,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거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자, 이제는 저는 한 번에 푸는 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치환은 해서 푸셔도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극한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어낼 거야. 서술형을 빼고는. 서술형에는 좀 정확하게 서술해 주시는 게 좋죠.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자, 347번. 자, 일단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고요.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함수 방정식이랑은 유형이 다릅니다. 함수 방정식 유형은 다 f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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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고 얘는 fx도 있고 f 프라임 x도 있죠. 그럼 차수를 먼저 구하셔야 돼. 차수 방정식.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거의 100% 한 문제 정도는 볼 거예요. 이걸 막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낼 리는 없지만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질문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차수가 주어지는 경우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fx를 일단 제가 n차식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느낌? n차식. 그럼 제가 차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n차식이라고 했는데 n은 1차식은 안 됩니다. 1차식은 안 되는 게 1차식 미분하면 상수만 남죠. 그럼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둘이 곱하면 상수인데 여기 이미 2차항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일단 적어도 n은 2 이상 나와야 될 거야. n은 2 이상 나와야 되고 자, 프라임 x면 얘가 최고차항이 될 거예요. 그럼 양변에서 저는 최고차항만 볼 거야. 최고차항. 최고차항이면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할 때 최고차항은 안 나오죠. 이 형님들 둘이 곱할 때 아니야? 이 두 형님들 곱할 때니까 얘를 두 번 곱한 거죠. 두 번 곱한 거니까 a제곱 n제곱 차수는 2n-2가 되겠지. 맞아. 자, 그리고 우변의 차수는 몇 차식일까요, 지금? 최고차항이 일단 이렇게 쓰면 잠깐 이렇게 쓰면 헷갈리면 이렇게 쓰자 그냥. 자, f 프라임 x가 n-1차식이죠. 얘도 n-1차식이야. 그럼 둘이 갖다 곱하면 저 차수라는 건 지수 자리에 있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되지. 2n-2차식 나오겠지. 이게 좌변의 차수. 우변의 차수는 지금 n이 2 이상이니까 죽었다 깨나도 n차식이겠죠. 이게 n이 2여도 2차식이고 3 이상이면 당연히 여기서 최고차항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 자, 혹시 서술형에 나오면 fx를 n차식이라고 하시고 좌변과 우변의 차수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실 거고. 자, 그럼 fx는 2차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프라임 x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이제는 제가 계산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겠지만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양변에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차수를 구하는 게 포인트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변에 대입하시고 개수 비교해서 푸시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좀 걸릴 거고. 자, 이제 411번.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 위의 점 9,2에서 접선이라고 했어요. 접선이 3,2를 지난다. 먼저 표현 자체가 좀 복잡한데 저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f9는 2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 9,2가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접선을 구해봤더니 그 접선이 3,2를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죠. f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그럼 얘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기울기 얼마니? 6분의 1이지. 6분의 1. 즉 x좌표가 9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6분의 1이라는 걸 좀 어렵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되는 거 맞아? 9,2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f라는 함수에 9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접선이 3,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6분의 1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나는 얘를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야 돼. 미분계수로 해석을 하려면 저는 x가 있는 애를 기준으로 보통 한다라고 했습니다. x가 3을 향해 가면 얘가 어디를 향해 가니? 9를 향해 가지. 9를 향해 가는 게 포인트예요. 항상 여기 있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얘가 9를 향해 갑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없던 애니까 다시 빼주시고 이렇게 쓰시고, 아니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럼 쟤는 마이너스 9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 남은 쭈그리들이 f9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암산을 좀 합시다. 암산. x가 3을 향해 가면 둘 다 f9를 향해 가죠.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있으면 되지. 지금 얘는 애초에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계수의 변형 자유자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받은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미분계수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9인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으려면 요 놈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는 없던 애니까 다시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럼 앞에 마이너스 9고 요 놈이 f'9죠. 그리고 x가 3을 향해 가면 얘는 그냥 6입니다. 갖다 곱하시면 되겠고, 이건 바로 약분하면 x 플러스 3만 남겠지. 그 다음에 x가 3을 향해 가면 6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4 f'9에 6f9를 더하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그럼 f9랑 f'9 다 읽어냈습니다. 대입하시면 끝이고, 자, 이거는 서술형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문제마다 이거 변형이 너무 어렵다, 계산해도 맨날 실수를 한다, 자, 그럼 제가 수학 2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합성함수 미분법도 알려드렸고 로피탈의 정리도 알려드렸어요. 로피탈의 정리가 언제 쓴다고? 0분의 0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쓰는 거야. 근데 사실상 고교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쓸 일은 거의 없으니 그냥 0분의 0꼴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했지. 분모 분자 뭐하라고? 여기 있는 변수로 미분하라고. 이거 x로 미분하면 얼마야? 1. 얘는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2xf9지. 맞아? 얘는 합성함수예요. 그럼 겉미분. 여기가 x가 아니라 x제곱이니까 겉미분 하시고 얘 미분해서 다시 곱하라고. 이제 x가 3을 향해 가도 더 이상 0분의 0 꼴이 아니니까 그냥 3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어차피 이것도 마이너스 54 f'9 나오고 6f9 나오죠.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는 합성함수 미분법 정도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객관식에서 실수는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가끔, 아주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익숙하신 분이면 뭐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거고. 자, 421번. 이것도 예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숫자만 바꿨네요. 자,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 그래프 위의 점 1,0, 1,0 지나는 거 맞습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네, 그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그럼 먼저는 도함수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기울기 어쩌고 나왔으니까 맨 앞에 거 미분 2개 그대로,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 양옆, 맨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2개.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는데 X좌표 지금 1이죠. 그럼 F'1 구해보시면 1을 X-1 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는 다 빵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이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뭐 용어로서는 법선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놈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겠니? 이렇게 돼야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얘를 뭐 수학 2의 용어는 아니지만 법선이라고 합시다. 법선을 제가 구해보면 기울기 이렇게 되고 똑같이 1,0 지나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0은 더 하나 안 하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얘랑 fx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얘랑 다시 fx랑 연립해야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넘겨.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지금? 3차 방정식이지? x-1이 이미 공통인수로 있습니다. 그럼 걔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텐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미 당연히 나오죠. 1,0. 여기서는 그럼 더 이상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얘가 근이 없으면 되죠. 얘가 식은 없으면 돼. 이거 정리하면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고 판별식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k 플러스 1을 곱할게. 분수식이 귀찮으니까. 자,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0 아니죠, 이거?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k 플러스 1의 x제곱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더 이상 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x는 1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이제 판별식 1차 함계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함계수 상수항 음수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앞에서 k 플러스 1 남고 뒤에서 마이너스 4k 남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주시면 이거 마이너스 3k인데 플러스 3k 마이너스 1 부동호 방향 반대로 가고. 자, 식의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냥 판별식 문제예요, 얘는. 다시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432. 자, 우리가 중간에 방학을 해서 지난 시간에 또 제가 강조한 부분을 까먹었을까 봐. 이거 지금 3차식이지. 3차식인데 저 1차 함수, 즉 직선에 접한다라고 했어. 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글러먹은 거라고 했죠. 이건 아니야. 얘랑 접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립해봤자 쓸 수 있는 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지.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작성하는 건 2차 함수랑이고 3차 이상은 관점이 다 뭐라고 했어요?
접선을 먼저 세우라고 했지. 접점의 x좌표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연립을 아무리 해봐야 미지수가 껴있기 때문에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fx라고 하고 저는 도함수를 구해볼게. 이거. 그 다음에 항상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식 세우라고 했어. 그럼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되겠고 접선을 제가 그대로 꾸며내면 y는 f't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이게 접선이야, 접선. 뭐 나중엔 그냥 암기 수준이 되겠죠. 이게 접선. 이게 x좌표가 변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접선을 다 나타내는 건데 정확히 이 많은 접선 중에 이걸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요 접선이 될 때 x좌표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우리 현재 아직 저 3차 함수를 개형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근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t가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이 접선, 이 접선, 이 접선. 이 무수히 많은 접선을 다 x좌표 기준으로 표현했는데 이 중에 어딘가에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딱 얘랑 일치하는 경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점 자체가 조금 난감할 수도 있겠으나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건 이해 가능하지. 3차 이상이니까. 그럼 얘가 정확히 y는 x 플러스 3이 되려면 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울기니까. 1이 나오면 되고 얘는 y절편이니까 3이 나오면 되겠지. 오케이. 이걸 풀어내는 거야.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는 점. 자,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간단히 쓸 수 있겠네. f't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1이고 마이너스 t네 그냥. 요거 구해주시면 되죠. 요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t값을 구하면 됩니다. t값은 반드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t랑 a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f't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 꼴의 문제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꼴일 거야. 계산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되겠고 ft-t. 자, ft. 그럼 at-t니까 그대로 t로 묶어내면 a-1의 t. 자, 여기까지 됩니까? 나 계산 맞게 했니? 맞게 했나? 아, 어디? 맨 아래식? 나 뭘 안 했지 지금? 어떤 거? 이거? 아, 저기 플러스 3이 있구나. 아, 지금 이렇게 돼야죠. 자,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연립 3차 방정식이지. 근데 둘 중에 그럼 인수분해 대례를 골라야 돼요. 얘가 인수분해 되네요. t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첫 번째는 얘가 0인 경우가 있지. 맞죠? 얘가 0인 경우 자, 그럼 t가 0이면 이쪽 식은 만족입니다. t가 0이면 이거 0이니까 a는 얼마? 1. 뭐 이렇게 바로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 t가 0이 아니다.
t가 0이 아니면 얘가 0 나와야 되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다만 차수가 높아서 얘가 0이고 얘도 뭐 1이 나와야 된대. 1 넘겼습니다. 그냥. 맞죠? 이제 여기서 뭐 최고차항을 소거를 하든 뭘 하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하면 될까? 빼는 게 제일 이쁘지 않겠니? 자, 근데 얘는 지금 t가 0이 아닌 경우니까 이게 0 나와야 되죠. 즉 a는 마이너스 2t입니다. 아유, 연립방정식 복잡하네. a가 마이너스 2t니까 여기든 여기든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집어넣을게. a에 마이너스 2t 집어넣으면 자, t는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스몰 a는 2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겠네. 모든 가능한 a값.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참 3학년 때까지 좀 짜증나는 게 여러분들 1학년 때 연립 2차 방정식을 1차식, 2차식 연립만 배우거든. 근데 수학 2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연립 3차 방정식이죠, 지금. 이런 걸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배우지 않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정식 푸는 요령을 이용해서 적절히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그때그때 풀어내셔야 돼요. 오케이. 좀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만 얘는 바로 요거는 그냥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여기는 제가 유형 8번을 잽싸게 하나만 보고 넘길게. 잽싸게 하나만 보면 넘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문제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외웁시다. 자, C랑 C'이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평행한 두 직선이지. 당연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때는 평행할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평행할 때만. 그러면 이렇게 공통수선을 내렸을 때 어디 길이를 구하든 이거 다 똑같겠죠.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지. 자, 1학년 때부터 뭐 저랑 수업하신 분 제가 1학년 때 알려드렸는데 이 형태는 어디서 많이 쓰이는 형태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걔랑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x개수제곱 y개수제곱 둘이 똑같은 상태니까 평행하니까 똑같겠지. 여기는 상수항의 차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릴게. 이게 앞에서도 제가 몇 번 그려봤지만 저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뒤에서 자세히 그려볼 거야. 근데 여기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식으로 제가 구해보면 쟤를 fx라고 했으면 f'x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항상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찾아야겠지. 얘가 뭐가 되는 점?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넘기고 3으로 나누면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이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3이고 3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3이란 얘기예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 자, 그럼 나는 f-1 한번 구해봐야겠네. y좌표. 이렇게.
그 다음에 3에서의 y좌표도 구해봐야겠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시면 안 되냐면 가끔 이 접점을 구하고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분이 있어.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보장이 있니? 없습니다.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라면 여기서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꼭 이걸 써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꼭 이걸 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 직선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선. 계산이 더 편해 보여. y는 기울기는 3이고 마이너스 1,3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그냥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지. 접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안 돼. 접점 사이의 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당연히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죠. 자,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0 3 엿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17 엿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5분의 16 루트 10 3번. 그냥 계산 문제지 어떤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됐죠? 그러니까 접선을 두 개를 꼭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으로 수학에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제가 기억해달라는 거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